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드시죠? 저도 예전에 빚 때문에 되게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빚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답은 빚이 있을 때는 정말로 아주 긴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함과 동시에 그 빚이 생각지도 않은 빚이 갑자기 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차를 바로 없앴습니다. 사실 빚이 있으신데 차를 부득이하게 직업적으로 끌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차부터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거를 정말 축소를 하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큰 채무를 졌을 때는 정말로 긴축으로 재정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 채무를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년은 정말 뚜벅이로 걸어서 다녔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 모임 같은 것도 아예 다 정리를 하고 안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남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채무가 있을 때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식을 하시거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하시는 거지, 채무가 생겼을 때는 온리 채무를 상환하는 데 전 신경을 집중을 하셔야지만 그 채무를 급속도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채무가 그렇게 크게 생기면 상환을 하시는 그 순서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자가 요즘에 너무 이자 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직원들도 3%대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8%까지 간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센 거부터 빨리빨리 갚아 나가셔야 되고, 저희가 식대 같은 거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커피 같은 거는 당연히 그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에는 커피를 되도록이면 사무실에서 타서 드시는 것도 되게 좋죠. 집이나 사무실. 식대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리고 또 직급이나 직책이나 연배가 있으실수록 사실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시거나, 구내식당이 없다면 건강을 생각해서도 건강식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인간관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차라리 집으로 초대해서 집밥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또 내지는 간식 같은 거를 만들어 가서 그렇게 같이 사 먹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은 가정들이 많은 위기에 처하잖아요. 한 2, 3년은 완전히 올인해서 빚을 갚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보면 안 쓰는 물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다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많은 걸 팔았죠, 사실. 집에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중고 물품 같은 데도 많이 팔았고, 사실 뭐 옷이나 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정리를 아주 긴축으로 들어가시면 의외로 또 얻는 것도 많이 있으세요. 인간관계에서 얻는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완전히 미니멀 라이프에서 얻는 또 의외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먹는 거 굉장히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식으로 인한 그 의외의 건강함이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없었던 3년, 3, 4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했던 시기 같아요. 왜냐면 출퇴근을 걸어서 했었으니까 사실 한두 달은 되게 서글프다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 없는 그 기간 동안 출퇴근을 걸어서 하니까 사실 살도 빠지고 또 되게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이런 효과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완전히 긴축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모으기가 더 쉬운 구조가 나오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살아봤으니까. 사실은 저는 경제관념은 굉장히 없었던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썼었던 거죠. 요즘에 맞벌이 부부 보면 각자 통장 관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돈이 안 모이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각자 생활 하시더라고요. 근데 통장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드시 아내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둘 중에 잘 하시는 분이 그 통장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주기적으로 오픈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운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바꿨었죠. 근데 그렇게 한번 제가 그 새 차를 산 지 6개월 만에 그 차를 처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아파트가 정말 반토막 나는 시절에 아파트 2개를 처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빚들이 그때 많이 생겼었어요. 풀옵션에 막 금매로 막 하다 보니까 새 차를 뽑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때 그 차값을 정말 너무 많이 3분의 2도 안 주는 거를 보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는 저는 그 전에는 차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차는 정말 소모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개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나 집은 소모성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그 전에는 새 차를 많이 샀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고차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차는 중고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새 차 사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도 잘 고르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너무 잘 살 수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제가 느꼈죠. 그래서 소모품인 거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잘못 사게 되시면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죠. 저는 그거를 몸소 경험을 했었던 거고 집 같은 경우는 뭐 소모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구입 시기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구입과 파는 시기, 이런 매매 시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제 주기가 10년마다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마음을 다스리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올 주기를 대비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를 찍으니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는 1시간 정도 줌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인드 교육을 하고 마음 다스림 이런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침 공부가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마음 상태를 한번 다시 가다듬고 저녁 명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유튜브를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2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침 명상, 저녁 명상 이렇게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그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경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결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지금도 사실 중년의 나이에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도 저희가 10년 주기로 이 경제 사이클이 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각자한테 맞는 기회가 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영끌 하신 분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으면.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제가 그 10여 년 전에 그 어려웠던, 정말 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혔던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없을 때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지 투자의 시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잘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저는 그 고비를 그래도 순탄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친한 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친한 친구끼리는 돈거래 하는 거 아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구들이 무이자로 빌려주고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상환 기간을 정확하게 저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깨지지 않고 너무 감사한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고, 여러분 그 위험한 돈거래는 절대 하시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돈은 없어도 된다.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너한테 우정으로 줄 수 있다.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돈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너무도 힘든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시간을 어렵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고 너무 가슴 한켠이 이렇게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결단을 하시고 소비에 관한 거를 일단은 모두 끊으셔야 돼요. 모두 끊으시고 차도 없애시고 주거 형태도 완전히 바꾸셔야지 그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정말 뼈를 깎는 불편함에 몇 년간은 묻으셔야지만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몸소 느꼈거든요. 그 기간을 통과하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씩 밀고나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